오늘은 제가 올 여름에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랐던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책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표지가 너무 예쁘죠, 그렇죠? 분홍색이 이렇게 코팅으로 들어가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서 너무 예쁘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 책의 내용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읽고 나서 표지를 볼 때마다 표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는 공유된 정체성이 만드는 삶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공유된 정체성.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유된 정체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가 정체성인 개인이라면 공유된 정체성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드는 삶의 대전환, 이 공유된 정체성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인간관계, 이러한 개념들을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 실험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특히 이 심리학 실험으로 소개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에 정말 흥미로운 개념도 많이 나오고 저를 이제 지적으로 만족시켜줬던 얘기도 많은데, 사실 전 1장 읽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머리에 뭔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싹 지나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책이 인생책이 되죠. 그렇죠. 1장부터 뭐 이런 신박한 내용이 나오지? 다음 장을 빨리 보고 싶은데 막 이랬거든요. 1장에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체성은 정해진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아를 생각한다거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왜냐면은 윤충이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유선이라는 사람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저의 정체성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죠. 그런데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편집 일을 하는 편집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팀을 이끄는 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좋은 남편이고, 아주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취미로 따지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돌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정체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유선 PD님은 어떠세요? 저도 직장인인 거 겹치고, 또 PD인 거 겹치고,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 엄마,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고, 또 남편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 유자씨도 있고. 그러네요. 신유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유자씨로 유선 PD님을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아마 그런 테스트가 책에서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본인의 정체성을 20가지쯤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처음 들었을 때 20가지나 있나, 그런데 막상 적기 시작하잖아요. 20개 적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저자분들도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적을 만큼 우리의 정체성은 많다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 처음에 그 얘기를 봤을 때 그러네, 당연하네, 나 이거 알고 있었네. 근데 이제 충격은 그거였죠. 근데 왜 이걸 평소에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데서 한번 이제 또 시원한 바람이 싹 훑고 지나가는 거죠. 이걸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뭐냐면은, 나를 고정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을 스스로 한계 짓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에 갇혀서 틀을 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패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죠? 실패자? 실패자,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저기서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오늘은 실패했지만 예전에는 성공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실패했다고 해서 굳이 나를 실패자, 못난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패했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성공하면 나는 잘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공하는 순간 내 유일한 정체성은 잘난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맞나요? 다음번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한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좌절밖에 못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한 가지 정체성만 있다면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다양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좌절도 오만도 전부 다 나다. 내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다.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을 짓누르는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생각이 훨씬 더 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두 번째 핵심 개념. 정체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충이 안에 1번 윤충이부터 10번 윤충이까지 있어요. 이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떨 때는 1번 윤충이가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4번 윤충이가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9번 윤충이가 튀어나오고 요렇게 되는 건데 다중인격자 아니고요? 약간 그쵸. 아,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그 왜 그 노래 가사 혹시 생각나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슬픔을 표현한 거죠. 저는 그 노래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편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체성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런 정체성도 만족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의 슬픔 같은 거 저는 그렇게 그 노래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치 다중인격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중인격은 그거를 정말 구분을 못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문학이나 이런 데 정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오래 전부터 내려온 진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게 전 이 부분은 좀 신선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번호의 윤충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특정 번호의 윤충이가 튀어나오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유도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기부 실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험 내용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거를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사고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뇌가 섹시해질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영상이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을 불러서 참가자들이 그럼 여럿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을 줘요. 그리고 그 보상을 다른 참가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잘 기부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성향인지, 이타적인 성향인지 이런 걸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이걸 기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갖고 해봤더니 이제 대충 이제 보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이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 거고 기부를 적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 거고 이런 식으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을 유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혼자 있을 때는 뭐 하세요?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진행했던 공동 프로젝트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일단은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했을 때는 이기적인 성향이나 이타적인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았대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적게 기부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은 많이 기부하고 그런데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기부를 했대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원래보다 2배나 더 많이 기부했대요. 그러니까 기부할 확률이 2배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기적인 사람 중에 2명만 기부했다면 이제 4명 기부했더니 8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2배 넘게
기부 확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체성만 바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더 많이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 행동이.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심리학 실험 얘기로 했는데 일상에서는 이런 일을 볼 수 없느냐?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되게 인상적인 경험이기도 했는데 사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대학 친구 중에 이제 대구 출신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같이 이제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그때는 사투리를 전혀 안 썼어요. 난 얘가 그 고향이 경상도라는 거는 평소에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흥분을 하면은 살짝 억양이 나오는 정도?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대구에서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대구 가야죠. 친구 결혼식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대구도 가보고 결혼식을 딱 갔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뭐 친척들,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투리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 동생하고 막 무슨 뭐 차를 얻다가 아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차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막 차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 충이 왔니? 바로 성함이 변화있는 그래갖고 너무 웃겨가지고 뭐냐 무슨 이상하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체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나올 때는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다가 바로 얼굴 돌리고 서울 친구를 만났을 땐 충이 왔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정체성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말투까지 바뀔 수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죠. 정체성은 고정된 하나가 아니다. 정체성은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살면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그런 청소년분들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교훈. 내 정체성은 고정된 하나가 아니다. 내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내 정체성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저 정체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정체성이 계속 바뀌는데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지금의 현재의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게 제대로 된 질문이 돼요. 퓨처 셀프랑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퓨처 셀프랑 딱 연결이 된. 제가 이것 때문에 책도 준비해 왔어요. 이게 딱 퓨처 셀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퓨처 셀프가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체성 질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퓨처 셀프는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두 책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17페이지, 아이덴티티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고 질문하도록 정체성을 깊이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은 지금의 내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닌 거죠. 미래의 내 정체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게 그 무엇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퓨처 셀프. 이렇게 또 책이 연결이 되니까 저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겠네. 네. 우리도 한 달 뒤 퓨처 셀프 만들었는데. 그쵸. 저 유선 PD님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체중의 5%를 빼기 내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이길 겁니다. 네. 저도 이길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자기 미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네. 3년 뒤, 5년 뒤 자기의 정체성을. 3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퓨처 셀프. 5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실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게 이거죠.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왜? 이런 고민을 보통 언제 하겠습니까? 잘 안 될 때, 뭔가 실패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루지 못했을 때 고민에 빠지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답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 답은 하나죠. 나 지금 방금 실패했어. 나 방금 뭘 못했어. 그럼 실패자, 모자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안 좋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미래,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정체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실패했어도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좀 더 생각의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갖겠다는 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치 않는 거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뭐냐? 변치 않는 건 미래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미래가 되어서 내가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른 미래의 정체성을 또 꿈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쭉 바라보면서 나아갈 북극성이 필요하잖아요. 내 정체성은 북극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무수히 많고 계속 변하니까. 하지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미래의 정체성, 퓨처 셀프는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퓨처 셀프 이 책을 한번 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시고, 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그 미래의 정체성을 고민해 보시는 게 뭐랄까,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퓨처 셀프를 새해나 연말에 세우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부터 벌써 세우면은 좀 얼리 스타터? 그거 괜찮네요. 지금부터 퓨처 셀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